강타입니다. 자, 2014년 10월 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농림수산부 축산배 대상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대상경주도 포진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레이스 자체도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일요경마는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반대로 이제 부산교차는 약간 평이한 흐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요경마의 편성은 약간은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산경마는 반대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이 맞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경마는 웬만하면 이제 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고요. 일요경마는 어느 정도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일요일 경주부터 힘차게 대승을 위해 출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힘차게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1300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신마인 6번 딕시오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주행 불량기를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데뷔전 2차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마들이 과연 이 실전에 들어가서 데뷔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죠. 여기 이제 강권이기도 하고, 일단은 또 이 편성 자체가 당연히 누가 인기를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편성에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이 3번 천연강자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사실상 능력으로 보면은 주행검사 때도 별 볼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데뷔전 때도 발주 고착기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반 탄력만 보여줬던 마필인데, 거리가 1200도 전혀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라서 과연 이번 늘어난 거리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일지, 물론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3번 천연강자 같은 마필, 6번 딕시오돈 같은 마필,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볼 생각인데, 자, 이번 1경주 역시도 누가 팔릴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떤 특정 마필이 강력하게 팔리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찢어져서 팔린다면 충분히 재미난 배당이 연출될 수 있어서 저는 일요 1경주 한번 조금 잃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 한번 제 스타일에 맞는 승부처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승부처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일요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계산 선두권을 압도할 수 있는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인데, 과연 이번 경시즌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6번 일기가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공백 후 근간 4번의 경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근간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벌써 4세가 된 마필인데 8전을 치러서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자, 이기 때문에 거의 총력전을 불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7번 왕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왕호라는 마필이 지금 이제 수루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고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는데 27주 만에. 그런데 이제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걸음은 그냥 무난해요. 과연 이 마필이 이제 정상적인 승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만드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은 이제 아무래도 당일 현장 상태를 꼭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걸 봤을 때는 7번 왕호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체중은 좀 빼갖고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이제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스피드 닥터라는 마필과 오히려 3번 미라클 캡,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 2번 스피드 닥터 같은 마필은 이번 경시 이제 거의 총력전을 한번 펼쳐보려고, 자, 문세영 기수까지도 기승을 시켰는데 패턴이 괜찮아서, 자, 이 마필도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스피드 닥터나 3번 미라클 캣. 이런 마필들이 은근히 재밌는 마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1번 천의 강자 같은 마필들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는 6번 일기가성이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여기서 딱 한 마리만 꼽아봐라. 그러면은 2번 스피드 닥터를 꼽겠습니다. 2번 스피드 닥터를 꼽으면서 이번 일요 2경주는 6번 일기가성과 2번 스피드 닥터. 자, 요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도 사실상 큰 능력권 전력은 없는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3파전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2번 스타메이커입니다. 서인성 마방에서 최고명 기술은 정말 오래간만에 기술을 시키는 것 같은데 요 마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근간에 이제 기술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요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괜찮은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선취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에 5번 마이에피 계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마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그 편성력을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체가 적은 마필인데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 끌어낸다는 얘기는 나는 마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마이에피는 복병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뭐 이 편성에서 뭐 2번 6번 드림아이가 강력한 인기만 있고 또 능력권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2번 6번 주축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2번 스타메이커의 6번 드림아이 2번 6번 단통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입니다.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이자 두 번째 승부처. 일단 일본 그레이드 캡틴이 지난번 경주 때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4착을 왔는데 요 마필을 놓고 한간에서 말이 많아요. 안 갔다. 야, 어떻게 걸으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안 갔다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인데 소폭 상승밖에 못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번 편성에서 이 1번 그레이드 캡틴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1번 그레이드 캡틴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과연 후착으로 누구를 때릴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마하고 성장마 경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요 경주는 한번 붙어볼 만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날 누가 팔리던 간에 배당은 상당히 짭짤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은 기본이고 배당은 옵션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처로 꿀배당 한 방으로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 이번 경주는 사실상 이제 1번 질주하신이 나름대로 이제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1번 질주하신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1번 질주하신이 가장 나아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2번 골드뱅크라는 마필과 6번 메이키네이라는 신마가 있는데 이 두 마필의 전력이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는 뭐 훈련 상태도 양호했던 6번 메이키네이가 당일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번, 6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변 가능한 마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변이 가능하다면 이 8번 대망불꽃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대망불꽃이라는 마필도 절대적으로 약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재검시 발걸음은 괜찮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8번 대망불꽃이라는 배당권 전력에도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은근히 또 배당이 나올 수 있지만 1번 질주하신 6번 메이케네이 그 다음에 8번 대망불꽃 요 배당권 전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 5경주입니다. 1번 슈퍼플렉스. 데뷔전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풀빵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빠른 마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1순함에 입생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럼 이번 경시에도 옆에 2번 동촌 아티스트가 좀 빠르긴 하는데, 두 마필 간에 이제 선두권에 어느 정도 경합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번 슈퍼플렉스가 이제는 선입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슈퍼플렉스는 뭐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5번 빅터준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번 슈퍼플렉스와 2번 동천 아티스트가 선행 경합을 했을 때, 요 두 마필들이 선입으로 뛰었을 땐, 둘 다 베스트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 사실 1번 슈퍼플렉스가 선입도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측이고, 데뷔전 때 선입으로 뛰었으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전 때와 같은 능력을 보여준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렇다면 5번 이 빅터준이란 마필은 반대로 전개가 자유로운 이점과 선취입력 모두 고르게 겸비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팅권의 축으로는 이 5번 빅터준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 빅터준을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전 그래서 5번 빅터준의 선정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빅터준을 놓고 때리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4번 영광의 제국입니다. 자, 일단 뭐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을 나섰을 때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어느 정도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는 있는 마필인데, 선입 시에는 사실상 공백 후에 근간 경주 시에는 아주 빼어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났을 때 빼어난 능력인데, 과연 4번 영광의 제국이 이 편성에서 일상이 꼴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그런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검증의 무대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외곽게이트의 7번 금포 여장건이라는 마필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갖고 있어서 요 마필이 이제 이번 교시에 선행을 간다면 금상첨화고, 선임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워낙에 많은 능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두 마필들 중에서 누가 더 세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상 뭐 두 마필들 중에서 비슷하게는 보는데 오히려 이 7번 금포의 장군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는 7번 금포의 장군이 조금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쪽 게이트의 4번 영광의 제국이 체중이 빠지면 모를까, 체중이 이제 공백 이후에 500kg, 510kg대가 나가면서 선행의 일변도의 모습만 보여줬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6번 고스트 브론드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이 어찌됐든 이번 경주시에 가장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4번 영광의 지국, 5번 고스트 브랜드, 7번 금포의 장군 이상 3등에서 어찌됐든 입상 가능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스타게트는 몇 번 노려봤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패턴이 그래서 그런지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제 1호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 6경주가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3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고,
또 1호제 7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춘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6경주, 부산 3경주, 1호제 7경주 3개 승부처가 오늘 중반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1호제 6경주입니다. 3번 당산대엽입니다. 워낙에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걸 보니까 믿음이 확 가시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 뛰었을 때는 누구랑 맞짱을 까더라도 무조건 올 것처럼 보였는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완전히 풀빵 중에서도 상풀빵이더라. 그리고 뭐 뚝심도 없더라.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과연 이번 경시제 어떻게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고, 여기에 또 성장세 마필인 또 이 나름 복속력 100%를 가리키고 있는 이 7부 슈퍼서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체구는 작지만 의외로 근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무시하지 못하겠고, 여기서 5번 보란듯이 같은 마필들이 사실상 인기권 전력은 아닌데 그간 4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고, 또 이번 경주에서는 감량 2점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산대엽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인데 출조수는 8두밖에 안 나오지만 은근히 짭짤한 매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적중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적중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 빵빠라밤 빵빵빵빵빠라밤. 자,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 터졌을 때는 가장 짭짤한 배당이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한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메인 승부처로 부산 3경주를 잡아요. 부산 경마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어요. 붙어볼 만한 메리트. 일단은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당연히 강타가 안고 가는 마필이겠죠. 8번 스위트 골드입니다. 요 마필은 사실상 그 거세마임에도 불구하고 부중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50.5kg를 달고 있는데요. 사실상 요 마필이 1400에 한 번을 뛰어봤는데, 그렇게 두 번을 뛰어봤는데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긴 했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이렇게 빠른 편성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 마필이 이제 추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까지도 향상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부중에 민감한 마필인데 부중까지도 깔아앉았고, 또 그간 4번의 경주에서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8번 스위트 골드가 못 올 이유는 없다. 자, 이번 부산경차 3경주 메인 승부처 강타가 누구를 갖고 승부를 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기도 짭짤한 중배당 한 방으로 강력하게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어요. 단통은 이미 메이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로 숨도 안 죽이고 때릴 것인지 그것만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오늘 강타 1호 경마 또 한 번 강하게 붙어볼 UCC 춘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7번 흑청이란 마필이 당일 배당권의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그야말로 이제 능력의 정점을 찍었는데 사실상 아쉽게도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 이번 경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마필인데, 어쨌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괜찮은 마필이라 자, 이번 경시에는 어쨌든 7번 흑청이 상대 마필들도 편성 자체가 다들 복병 내지는 기복형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고 뭔가 2%씩은 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7부 흑청도 사실상 뭐 완벽한 이번 경시 뭐 충만감의 마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능력상 우위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흑청을 가져간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누구를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가 관건인데 어느 마필을 때려도 다들 고만고만하게 팔립니다. 여기서 다 팔리죠. 뭐 3번 천하대세, 4번 수성비티, 9번 무사도, 뭐 또 11번 일비, 뭐 6번 미라클러너 이런 마필 다 팔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사실상 대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UCC 준매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볼 경주이고, 자, 충분히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1호 7경주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멋지게 자, 부산 3경주 메인을 적중을 하고 또 1호제 6경주 하이라이트까지 적중을 해서 자, 이번 1호제 7경주까지 스트레이트 3개의 승부처를 제대로 된 적중으로 일궈내면서 중반부 대승의 기틀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꼭 강타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과 강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대승을 한번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이제 7두 경주가 나오는 부산교차 4경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가 이제 좀 싱거운 경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1번 빅토리선.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더니만 지난번 경주시 맥을 못 추면서 완전히 뭐 퍼질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엔 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입니다. 자, 요게 1번은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시에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하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바로 이 6번 필꽃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1번 빅토리선이야 책마다 이제 다 팔릴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근데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요 6번이 필꽃이라는 마필은 아마도 덜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마필이 능력은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개의 자유로움과 따라가는 선에서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 이 6번 필꽃이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쪽이 아니지, 안정적인 쪽이 아니냐. 더군다나 1번 빅토리선이 상대적인 선행마거든요. 상대적인 선행마인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놈이 6번 필꽃인데 이 필꽃이라는 마필이 종반 탄력까지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6번 필꽃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번 4경주에서는 1번 빅토리선과 6번 필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워낙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갈 수밖에 없지만 1번 빅토리선과 6번 이 필꽃이라는 마필, 특히 6번 필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까지도 강하게 한번 언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단통이 아닌가요? 이 경주도. 사실상 단통으로 보고 싶은 경주인데 7번이 마볼트입니다. 마필 자체가 막 엄청나게 능력을 끌어내고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취임력 측면에서의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그 정점을 다루면서 깨질 가능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9번 아슬란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아슬란이 이 편성에서는 선행도 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굳이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니니까 선행을 고집하진 않을 겁니다. 한 2번매나 3번매 정도를 따라붙어도 안쪽 게이트에서 따라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상 1800m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한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9번 아슬란이 매번 훈련 상태가 좋았음에도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에레 9번이 아슬란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에서 어차피 7번 마볼트는 팔리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거리 1800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보다는 차라리 9번 아슬란이 계속적으로 실전에서 결정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번에 문세영 만장이고 또 부중도 괜찮고 18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종반 탄력만 끌어내준다면 전개 2점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9번 아슬란을 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이제 그쪽 쪽으로 이렇게 메리트를 잡은 것이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5경주는 일단 머지스틱 파워가 가장 능력권 전력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배팅권의 축으로는 2번 머지스틱 파워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1번 천지거탑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또 3번 라이징 캡틴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이지만 근간 3번의 경주에선 안정적인 전력이고 또 4번 하이브리드도 이 취입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무시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번 천지거탑, 3번 라이징 캡틴, 여기에 이제 4번 하이브리드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이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2번 머지스틱 파워가 사실상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결정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능력 사이즈로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 오늘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일요경마의 그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일요제 9경주 상간마의 마지막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간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코리아 오크스배에서 강타가 킨즈브레이드의 누비킨 단통으로 그것도 3복승마까지 위너스 마린까지 자 74.4배 요거까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정확한 적중을 보여드렸던 게 강타입니다. 이게 준메인 승부처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일요제 9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를 메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이미 주중에 제가 미리 보기 분석 코너에서 언급을 드렸던 경주인데 12번 퀸즈브레이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편성인데 사실상 매니피자마들이 2000m에서 입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성으로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니피자마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요 마필이 굉장히 많은 부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별점 3형으로 해서 자 요게 이제 55kg를 받았기 때문에 부중에는 이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의 우승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암말로 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이번 경시 암말들이 별로 없죠. 기껏 해봐야 이번 경기에서 암말이 누구예요? 이 12번 퀸즈브레이드와 14번 위너스 마린 또 안되는 2번 누비킨 5번 슈퍼레전드 10번 슈퍼러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암말들인데 대부분 안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12번 퀸즈브레이드가 과연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안하다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 금포스카이가 사실상 이제 순말로서 근간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선행을 나서서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근강경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지난번 경주 때 청춘볼페한테 졌을 때 능력이 워낙에 많이 끌어냈던 능력이라서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 금포스카이가 조금 더 유리한 편성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로제 구경주는 어쨌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상경주는 사이즈가 센 말이 입상을 하듯이 대상경주는 역시나 사이즈가 강한 전문가가 적중을 하는 겁니다. 강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농림축산부 장관배 대상경주는 강타가 제대로 적중을 시켜드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 자, 강타의 UCC 준베이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가장 강력하게 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1번 샤프레이디라는 나름 인기권 전력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고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등짝 자체도 이 최상형 기술을 등을 시킨 것이 과연 이 말이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암시를 주긴 주는데 그렇다면 대안말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인데 은근히 까다롭죠. 자, 어쨌든 1번 샤프레이디 요 마필은 배팅권에서 받치는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축으로 때릴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부산교차 6경주가 그나마도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6경주 자, 준비의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전수 총 14두가 1900m 국산 2군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14두는 출전을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거의 단통도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먼저 13번 천년직입니다. 상승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금강윤시 이제 요배통 병력이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센 말이에요. 그래도 은근히 세다. 정에서 뭐 13번 천년지기가 이편성에서도 견제가 심한 가운데 최선 2번매 경주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또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지금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10번 스트롱로드가 있는데 요 마필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10번 스트롱로드까지는 가져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변말을 찾아보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뭐 4번 와도 될 것 같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슈퍼플레이트도 될 것 같고 다들 될 것 같은 마필들이 있는데 또 11번 강자도 될 것 같고 다들 될 것 같은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상 강자는 좀 약하게 보고 4번 와나 14번 슈퍼플레이트 중에서 현장 상태가 좋은 놈을 하나 받치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어쨌든 13번 이 천년지기와 10번 스트롱로드는 이 편성에선 배당에 관계없이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로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인데 은근히 어려워요. 전개는 선행 경합이 필연적인 경주죠. 10번 썬노들리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고 외곽 게이트에 12번 와치빌리지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노피어맨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위들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당연히 이제는 정상적인 어느 정도 주기로 들어온 12번 이 와치빌리지가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의 뭐 지난번 경주 때 꼴찌를 했어요. SBS에서 아시아 챌린저컵이었죠. 그래서 꼴찌를 했는데 야, 이런 말들이 과연 올라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12번 와치빌리지는 팬텐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썬더들리보다는 사이즈가 세니까. 그리고 일단 선두권에서는 12번 와치빌리지를 가져는 가야 되는데 의외로 배당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심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그리고 배당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봐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회 경주 곧장 승부처, 자,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한, 예,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자, UCC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주수가 많고, 제가 혼자서 이 경마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 해낸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내용으로 가야지, 제가 뭐, 뒤에 뭐, 멋있는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예,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으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강타의 방송이 그래도 내용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전 믿고 하니까,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방송을 들으신, 강타의 엉뚱생뚱, UCC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이번 주에 꼭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